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내년에 임대주택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특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고령자분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올해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들도 내년에는 당첨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내년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갑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가 모두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고요.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구임대는 보통 30% 이하, 국민임대는 50%에서 70%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갑니다. 기준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한 달에 23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32%니까 대략 74만 원 정도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240만 원으로 올라간다면요. 32%가 약 77만 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올해는 월 소득이 75만 원이어서 생계급여를 못 받으셨던 분이 내년에는 기준이 77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임대주택도 똑같습니다. 올해는 소득이 조금 높아서 1순위에 못 들어가셨던 분들이 내년에는 기준이 올라가서 1순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올해 신청했다가 소득 기준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이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도 기준이 올라가서 자동으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떨어지셨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에 꼭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 주거급여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주거급여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나라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 금액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데요. 서울은 최대 얼마, 경기도는 최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상한액이 전반적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월세가 비싼 지역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서울에서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최대 금액이 한 달에 33만 원이었다면 내년에는 이게 35만 원이나 36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2만 원, 3만 원 차이가 작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한 달에 2만 원이면 1년이면 24만 원입니다. 월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생활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올해는 월세가 상한액보다 높아서 지원을 제대로 못 받으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상한액이 올라가니까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월세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 번째 변화, 우선순위 규정이 명확해집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임대주택 신청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지 순서를 정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 우선순위 기준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생계급여 받는 분들을 최우선으로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고령자를 최우선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헷갈리고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우선순위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명확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령자분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한부모 가정 같은 분들이 우선순위를 받으십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요. 지역에 따라서 당첨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불공평한 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예측하기도 쉬워집니다.
특히 올해 신청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떨어지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내년에는 이 기준이 명확해지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의 우선권이 더 강화되니까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변화,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네 번째는 고령자분들께 특히 좋은 소식입니다.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납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지셨잖아요. 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합니다. 특히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물량을 대폭 늘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 5층에 배정받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한 깨끗한 건물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또 병원이나 복지관이 가까운 곳,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한 곳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실제로 살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내년에 신청하시면 올해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경쟁자는 줄고 공급 물량은 늘어나니까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변화, 매입임대와 영구임대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변화입니다. 매입임대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 이 두 가지가 특히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주택인데요. 내년에는 여기 당첨되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먼저 매입임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는 LH나 지자체에서 기존 주택을 사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겁니다. 보통 시세의 30%에서 40% 정도의 저렴한 월세로 사실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이 매입임대 물량 중에서 고령자와 수급자분들에게 배정되는 비율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인들하고 경쟁해야 했는데 내년에는 처음부터 고령자나 수급자 전용으로 배정되는 물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당첨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리고 영구임대입니다. 영구임대는 정말 저렴한 월세로 평생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보증금도 거의 없고 월세도 정말 적게 내시면 되니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올해 떨어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올해는 소득이 조금 높아서 1순위가 아니었던 분들이 내년에는 기준이 올라가서 1순위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기준이 바뀌어서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영구임대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에 꼭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하고 똑같은 조건인데도 내년에는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 전세임대 기준이 완화됩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전세임대입니다. 전세임대는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구하시면 나라에서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동네,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어서 좋은데요.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이 엄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보다 5만원, 10만원만 초과해도 신청 자체를 못했습니다. 정말 아깝게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전세임대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해는 기준을 조금 넘어서 신청도 못하셨던 분들이 내년에는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문턱이 낮아지는 거죠. 전세임대는 특히 자녀들 학교 문제 때문에 특정 지역에 살아야 하시는 분들,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하시는 분들께 유리합니다. 본인이 집을 구하는 거니까 위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전세임대는 물량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는 지어진 집이 있어야 하는데 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거라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높아서 영구임대는 어렵지만 전세임대는 가능하신 분들 내년에는 기준이 완화되니까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변화, 재산 심사 방식이 명확해집니다. 일곱 번째 변화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재산 심사 방식이 명확해지고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임대주택 신청하실 때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봅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부동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재산 심사 기준이 지역마다 달랐고 담당자마다 판단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보험금을 받으셔서 통장에 일시적으로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병원비로 다 쓰실 돈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달 뒤에 다 나갔고요. 그런데 신청할 때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날 마침 그 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다고 판단돼서 탈락하신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실제로는 쓸 돈이었는데 일시적으로 들어온 돈 때문에 탈락한 겁니다. 이런 억울한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시적인 입금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금, 퇴직금, 의료비, 환급금 이런 것들은 증빙 서류만 제출하시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도 전국적으로 통일됩니다. 서울에서는 되는데 부산에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도 줄어들고요. 실제로 쓸 돈 꼭 필요한 돈인데 일시적으로 통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억울한 일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증빙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7가지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박순자 할머니 올해 75세이십니다. 혼자 사십니다. 월 소득이 76만 원입니다. 올해 연구임대에 신청하셨는데 떨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생계급여 기준이 75만 원이었거든요. 1만 원 차이로 1순위가 아니라 2순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생계급여 기준도 78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박순자 할머니 소득은 76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78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75세 고령자이시고 혼자 사시니까 고령자 우선 공급 대상도 되십니다. 올해는 1만 원 차이로 떨어지셨지만 내년에는 1순위의 고령자 우선 공급까지 받으시니까 당첨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68세이십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올해 매입임대에 신청하셨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떨어지셨습니다. 1순위는 맞았는데 워낙 신청자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매입임대 물량 중에서 고령자와 수급자 전용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의 우선순위가 더 명확해집니다. 경쟁자는 줄고 본인의 순위는 더 확실해지니까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의영이 할머니 72세이십니다.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짜리 집에 사십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데 올해는 상한액이 33만 원이라 33만 원만 지원받으셨습니다. 본인이 7만 원을 부담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서울 주거급여 상한액이 36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영희 할머니는 36만 원을 지원받으시니까 본인 부담이 4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한 달에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이 절약되는 겁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최민수 씨 55세이십니다. 장애 2급이십니다. 차상위 계층입니다. 올해 국민임대에 신청하셨는데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2순위가 되셨고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차상위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최민수 씨 소득은 그대로인데 기준이 올라가니까 1순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 우선 공급도 강화되니까 당첨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정미경 할머니 70세이십니다. 혼자 사십니다. 올해 전세임대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소득이 5만 원 초과되어서 신청 자체를 못하셨습니다. 정말 아까웠죠. 그런데 내년에는 전세임대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미경 할머니도 이제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동네에서 전세로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강순의 할머니 78세이십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올해 연구임 때에 신청하셨습니다.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돌아가신 남편 보험금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장례비로 다 쓰셨는데 신청 당시에 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다고 판단되어 탈락하셨습니다. 정말 억울하셨죠?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일시적인 보험금은 증빙만 하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장례비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강순의 할머니는 내년에 당첨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하실 겁니다. 왜 갑자기 내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지셨잖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둘째는 생활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월세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분들의 소득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올려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셋째는 제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담당자마다 판단이 달라서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넷째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동안은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 경쟁률이 높았고 정말 급한 분들도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 분들이 확실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내년에 꼭 준비하셔야 할 것들. 자, 그러면 내년에 임대주택 신청하실 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 준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이런 기본 서류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으시면 무소득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둘째, 재산 관련 증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입금이 있으셨다면 그게 어디서 왔고 어디에 쓰였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준비하세요. 보험금이었다면 보험금 입금 내역, 병원비로 쓰셨다면 병원 영수증, 장례비로 쓰셨다면 장례 영수증 이런 것들입니다. 셋째, 본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본인이 생계급여 대상인지, 의료급여 대상인지, 주거급여 대상인지, 차상위 계층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넷째, 어떤 임대주택이 본인에게 맞는지 알아보세요.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 나이, 가족 구성, 거주 희망지역 등을 고려해서 어떤 주택에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임대주택은 수시로 모집합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세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언제 모집하는지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놓치시면 몇 개월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섯째,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도움을 받으세요. 자녀분들이 계시면 자녀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시면 동사무소에 가시면 도와주십니다. 복지사 선생님들이 신청하는 것부터 서류 준비하는 것까지 다 도와주십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런 분들은 꼭 내년에 신청하세요. 특히 이런 분들은 내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올해 신청했다가 소득 기준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 기준이 올라가니까 내년에는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올해는 2순위여서 떨어지셨는데 내년에 1순위가 되실 수 있는 분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 기준이 완화되니까 확인해 보세요. 셋째, 65세 이상 고령자분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고령자 공급이 대폭 확대되니까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장애인 우선 공급이 강화됩니다.
5째, 전세임대 신청하고 싶었는데 소득이 조금 높아서 못하셨던 분들. 기준이 완화되니까 내년에는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6째, 재산 심사에서 억울하게 떨어지셨던 분들. 일시적인 입금 때문에 탈락하셨다며 내년에는 증빙만 하시면 됩니다. 7째,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월세 사시는 분들. 주거급여 상한액이 올라가니까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임대주택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고 주거급여 상한액이 올라가고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고령자 공급이 확대되고 매입임대와 영구임대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세임대 기준이 완화되고 재산심사가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바로 취약계층분들이 임대주택에 더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올해 신청했다가 떨어지셨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정보를 모르셔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께 알려주시면 그분들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서류도 준비하시고 본인이 어떤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신청 시기도 확인하세요. 동사무소에 가셔서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년에는 꼭 좋은 소식 들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두시면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